특집 하이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300억 원대 명품 시계 게이트, 저희 하이뉴스에서도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유형과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주축이 되는 A 업체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A 업체의 말을 믿고 현금을 직접 투자한 투자자들입니다. 처음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돈을 다시 돌려줬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바로 그 투자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시계 업체와 전당포입니다. A 업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품 시계를 담보로 현금을 차용해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계 업체와 전당포를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계는 지금 판매가 예약이 되어 있다. 시계의 실물을 보여줘야 되니 시계를 대여해달라. 그리고 시계를 대여해 가서는 다른 시계 업체와 전당포를 찾아서 다시 시계를 담보로 현금을 차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시계 업체와 전당포는 시계도 없고 현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시계 업체와 전당포는 시계는 가지고 있지만 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A 업체만을 믿고 시계를 맡긴 바로 시계 위탁자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맡긴 그 시계들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현재 하이뉴스를 통해서 제보를 하고 싶다고 하는 피해자분들은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 15명 중 일부는 실제로 형사 고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 한 피해자를 모셔서 리얼포커스에서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하이뉴스 특집 리얼포커스입니다. 이 300억 원대 명품 시계 게이트입니다. 6월 28일 시계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으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린 이후에 지금 후속으로 준비를 했고요. 관련한 피해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신변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자문을 해주실 김준성 자문위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출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계들이 모두 이 관련한 A 업체에서 맡긴 시계인지 저희한테 맡겼는데 그 A 업체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추정을 하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6월 26일 날 대학에서 시계를 대여해 갔는데 총 13점 25억 9천만 원치입니다. 근데 요거를 A 업체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A 업체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피해 상황을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은 그 시계 13점 25억 9천만 원 상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그 전당품에 보증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보증서 첨부되지 않은 물품을 넣으면서 저희한테 바로 그 보증서를 넣어주겠다 해놓고 안 넣어준 물건을 합하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 토탈하면 한 39억 가량 됩니다. 예. 이 금액적인 피해도 있었지만 좀 신변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동안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새벽 2시 넘어서도 전화가 오기도 하고 폭언, 협박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지인들하고 같이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어디 이동할 때도 항상 한 사람 이상 저와 같이 동행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 힘든 거는 저희 가족들이 이 더운 여름에 저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서 항상 마음 졸이고 있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 관련한 내용이 시계 커뮤니티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지난 6월 28일입니다. 우리 피해자님께서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6월 26일인데 글이 올라가기 전부터 알고 있으셨던 거네요. 네. 라는 사람이 저에게서 시계를 대여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여해가지고
단일중으로 그 시계 금액은 입금한다고 뭐 저희들한테 뭐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13점 25 9천만 원치인데 이걸 A업체 대표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지 못하고 그 A업체 대표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잠적한 상황이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때 알게 됐고 아주 크게 놀랐죠.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뭐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서 좀 저희가 위원님께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 관련 기사가 7월 9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피해자들이 서울과 부산 그리고 광주 전국에 50명 정도, 피해 금액은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 저도 뉴스를 접하고 아주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뭐 전국적인 피해자 수도 그러하지만 뭐 피해액이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언론사가 관측하고 있었고, 또 저 역시 그동안 뭐 이러한 명품 관련 사건이 발생되면 정확한 피해자와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아 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피해자와 피해액은 뭐 이보다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피해자들이 뭐 서로 뭐 피해 회복을 위한 뭐 정보 공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피해 회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피해의 규모는 저희가 알기는 어려운 거지만, 그러니까 전국적인 규모라는 건 이건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국적인 규모.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아마 산재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A사 대표 3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500만 원을 준다고 투자자를 모았고요. 자신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고객에게 판매, 또 위탁받은 고가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거액을 챙겼습니다. 투자금을 내면 내가 돈을 불려주겠다. 뭐 사실 이런 사기는 시계 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들어왔거든요. 이건 어떤 사기 유형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뭐 고객 투자금으로 뭐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되어 있던데,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 돌려막기 수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폰지 사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뭐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러한 사기 수법은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돌려막는 수법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재밌는 것은 또 우리가 뉴스나 저널에서 보는 거액의 사기라든지 횡령건들이 대부분 이 폰지 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진짜 가장 대표적이고 손쉽게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는 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내용처럼 5억을 넣고 3년간 매달 2천만 원 이상 받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기를 친 이유에 대해서 경기 침체도 있었고 주가 하락으로 고가시계 가격이 갑자기 폭락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는 과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했는가라는 그 고의성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뭐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범죄의 고의성 여부는 뭐 형량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성범죄도 뭐 고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증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아마 사소한 부분까지 빠트림없이 수사해서 종합적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A가 뭐 경기 침체, 뭐 주가 하락, 뭐 고가시계 가격 폭락 등을 예견할 수는 없었겠지만 뭐 이러한 이유를 든다는 것은 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돌려막기를 한다는 행위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러한 돌려막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자 모집을 하였다면 더더욱 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 다음 여쭤볼 질문이 저희 하이 시간에서 이걸 방송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빨리 피해를 수습하시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이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들이 2차, 3차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네, 예를 들면 내 시계를 위탁을 맡겼는데 그 시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사건과 엮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뭐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뭐 피해자를 통해 투자한 또 다른 피해자와 또 시계를 맡긴 피해자들은 뭐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피해 회복을 기대하면서 범행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투자금이 투입된 부분과 시계를 위탁한 부분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 거고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만일 위탁한 시계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서 그 차용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였다면 사기가 아닌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인데 글쎄요,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가 않네요.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기사에는 나왔었는데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만 봤을 때 이 피해 해결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피해자가 아주 다수고 피해 금액도 300억이다, 600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들려오는데 사건 피해 금액에 비해서 사실은 크게 공론화되지 않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론화 안 된 이유는 아마 이 업체가 피해자들한테 자기들이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저희들은 도망가지 않는다,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게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은 법적인 문제 외에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 측하고 한 달 가까이 폭언이나 협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지인하고 출퇴근할 때도 같이 하고 이동할 때도 같이 하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금전적 고통도 금전적 고통이지만은 이거 새벽 2시 반에도 울리는 핸드폰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전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도 이 더운 여름철에 외출도 못하고 바깥을 나갈 때도 물을 한번 열어서 빼꼼 내다보고 조심스럽게 나가는 이런 상태가 있던 거 보면 너무너무 가족들이 가슴 아프고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이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그 추가적인 폭언이라던가 협박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혹시 지금 저희 방송 다시 보면서 네. 내가 왠지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좀 어떤 조치를 좀 취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만일 그 A에게 위탁 판매를 의뢰한 시계 피해자인 경우라면 A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 회복을 기대하면서 범행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실익 없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범행한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부분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통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또 동일한 범죄 사실일 경우 1인을 고소인 대표로 지정하고 나머지 피해자분들은 주소라든지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고소인 임명부를 만들어서 이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아무래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효율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 피해자께서 얘기를 한 것처럼 그 A 업체에서는 기다려라, 기다리면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피해 회복이 바로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좀 지극히 그런 쪽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은 좀 더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기다리지 않고 신고를 했다가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변제를 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현재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 또 방송에 출연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에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예,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그쪽 말만 듣지 말고 희망고문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빠른 법적으로 해결하기 가장 이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주셔서 빨리 경찰이라든지 다른 관계기관에 고소하셔서
경찰에서도 하루속히 수사를 빨리 해주시고 죄 있는 사람은 처벌받게 해주시면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일이 잘 해결되기를 저희도 좀 같은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저희가 좀 전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글쎄요, 뭐 폰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는 하는 걸까요? 다만 이제 상식을 벗어난 부분을 언급하면서 가령 뭐 얼마 투자를 한다면 얼마의 수익금을 뭐 보장하겠다는 제안은 뭐 대부분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는 예방책이 되겠죠. 뭐 결국은 투자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금에 눈이 먼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뭐 정당한 불로소득은 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이뉴스에서도 늘 이야기를 해왔던 것처럼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방송의 목적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회장님. 위원님도 감사합니다. 네.